이런 사람 만나면 인생 종치입니다. 이게 남녀 관계가 되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절대 상종 못할 인간이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유승민, 배신의 아이콘이다라고 불리는 유승민 전 의원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해를 추진하면서 보수층 내에서 이미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동훈까지 북콘서트를 한다라면서 전국을 돌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오로지 나만 봐 하면서 꿋꿋하게 조기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안드로메다급 배신자들입니다. 근데 말이죠. 한동훈 전 대표는 당내 분열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감으로 인해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수 언론인을 고발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도 고발을 했고요. 성창경 TV의 성창경 대표도 고발을 했습니다. 이 한동훈이 고발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무고죄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옆 사람 슬쩍 돌아서 또 고발하는 또 비열함을 보였는데요. 이게 정치인으로서 조금의 비판까지도 못 받아들여서 발끈해가지고 고소고발 남발하는 거 이준석급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자질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고 복귀를 하실 경우 정치인, 나락가는 정치인 탑5에 거론되는 이 사람들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보수 진영, 정치 지형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승민, 한동훈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보수 정치권의 권력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유승민과 한동훈의 정치적 행보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세상에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을 분석한다라는 게 에너지 낭비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재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승민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나? 저는 정치인이라는 그 매력이 약간 도박 같은, 약간 마약 같은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안 될 판인 거 뻔히 알면서도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유승민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죠. 김무성, 권성동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가를 치러 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유승민은 보수 진영 내 배신자다라는 프레임에 갇혔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이죠. 그 내에서 고립이 되면서 바른정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을 또 반쭈가리를 내 가지고 이 4.15 총선에서 이 문재인의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했었죠. 보수 진영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왔지만 이것은 이제 문재인에게 득점 포인트를 줬다. 그러니까 이 좌파 진영과 손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가지고 보수 진영에 합류를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 당적을 달고 있지만 언제 나가냐고 지금 본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 보수층에서는 탄핵의 주역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거북스러움을 표하고 있죠. 최근에 이 유승민 전 의원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해를 하고 싶다라면서 이미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빤히 보이는 판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사과를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할 때는 모든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도 필요 없죠. 그냥 죄송합니다로만 가야지 그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데 이 보면요, 이 뭐 변명이 너무 많습니다.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도 넘는 세월이 지났다. 인간적이라도 오해를 풀고 화해하고 싶다. 인간적이라고. 인간하고 같이 밥상머리에 앉기도 싫지 않을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요, 이 차기 대선 또는 보수의 재편 과정에서 지지층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요, 공식적인 반응 없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화해 제스처에 조금이라도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유승민이 신이 날 텐데 전혀 무시. 일단 사람 취급을 안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화해하려는 이 시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화해를 한다, 사과를 한다, 죄송하다라고 석고대죄를 한다. 그럼 아무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들고 나오죠. 이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도 100% 잘못된 프레임이다. 그러면서 지가 정치를 하면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고 무엇이 옳으냐만 생각했다. 자리 탐하고 출세만 하려면 아부도 하고 권력에 줄도 섰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요거 한동훈이 한 말이 아니고요. 유승민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뭐 보수의 개혁을 말한다. 개혁의 보수다. 뭐 차가운 보수니 뜨거운 보수니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주로 쓰는 게 국민만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유승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의 신념은 이렇다. 정치가 국민만 바라봤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구역질이 쏠리는데요. 보수층 내에서 이 정당성을 좀 확보하려는 시도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승민이 말하는 정치인, 국민만 바라봤다. 내가 하는 길이 옳은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때 이 유승민의 배신의 길은 옳은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언제쯤 깨달을지 묻고 싶은데요. 그리고 유승민이 국회의원으로서 그래 그거를 이제 요즘에는 좌부로 알고 있죠. 이 정치인들이 니들의 옳은 길, 그러니까 네가 판단하는 옳은 길이 아니라 모두에게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길이죠. 그런데 이 유승민은 본인이 생각하는 옳은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 대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놓고서는 내 신념은 국민을 위해서 갔던 거다. 이거를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건 과하다라고 자기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죠. 10년의 역사가 그러했다라고 하잖아요. 10년의 역사를 국민들이 용서를 하지 못하고 배신자로 여전히 남겨둔다라는 건 당신이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무성하고 장기 놔두고 놀아라 라는 거죠. 그래도 벗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겁니다. 옳은 길을 갔다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화해를 하겠냐 또 되묻게 되는 질문이 떨어진다 라는 거죠. 그냥 개소리입니다. 뭐 이준석한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준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승민 대통령 만드는 게 본인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통령 만들려고 했다가 이제 본인이 대통령 하겠다고 조기 대선판에 나오는데 둘이서 가서 좀 경선을 해보라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인만 보고 본인에 대한 해석을 전 세계 해석으로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회생활하면서 만나거든요. 이런 사람 만나면 인생 종치입니다. 이게 남녀 관계가 되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절대 상종 못할 인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유형이다라는 거죠. 이 유형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이죠. 지금 한동훈이 그 대표에서 끌려 내려오고 난 다음에 입지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한동훈이 뭐 다시 복귀를 하면 뭐 지지율이 요동을 칠 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40%, 50%가 가까운 건 이 보수의 과표집이다. 한동훈이 나오면 여기서 다시 또 보수를 이제 분열시키겠다라는 거죠. 한동훈의 지지층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5%. 한동훈의 지지는 여전히 5%. 한 줌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사이로 흩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훈은요, 법무부 장관 시절 보수 지지층에서 기대를 엄청 받았습니다. 소통용이다고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 다음 토스, 그러니까 바통을 이어받을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바짝 떴었죠. 그런데 이 한동훈이가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후에는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빠르게 또 손실, 그러니까 최단기 최다적을 만든 정치인으로 거론되는 게 한동훈이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 지도부 내에서 분열 그리고 선거 패배 그 이후에 지지층의 신뢰를 잃는 일들을 많이 만든 상황이죠. 아직도 기억하는 거. 제가 투표했습니까? 비상계엄 뭐라고 했죠? 이거를 내란죄를 자백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민주당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이 내란 수괴다, 내란죄다라고 말한 게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벼운 아가리가 누구냐면 이준석이고 내란죄를 자백했다라고 당 내에서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등 뒤에 비수를 꽂은 건 한동훈 이 두 말입니다. 이 민주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심평 변호사가요, 이 한동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와 구속 과정에서 이 한동훈의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막은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사실상 이 계엄을 막은 것도 한동훈의 역할은 없습니다. 한 표 행사할 권한도 없죠.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 150표만 던졌어도 비상계엄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 "내가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뭐 얘기를 하지만 한 표 권한 행사도 없는 사람이 "내가 비상계엄을 해제했어." 본인의 정치 이력으로 막 가지고 있는데, 한동훈 아니었어도 민주당 인사들만으로도 비상계엄은 해제가 됐다라는 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심평 변호사가요, 계엄을 막았다라는 긍정적인 건 있는데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 문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가 되던 한동훈이가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거리를 두게 된 것은 향후 그 정치적으로 한동훈의 고립을 자초했고 한동훈이 가질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정치적 기반도 부족한 점, 그리고 정치적으로 뭔가 이력도 없는 점, 하나 정치적으로 내가 제일 잘났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동훈이 왜 대통령에 대한 꿈을 꾸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정치적인 약점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심평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 강한 이미지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지만 지역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대통령과의 거리까지 벌어지면 정치적 재기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구축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풀어내신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요, 국민의힘의 금배지도 아닐 뿐더러 이 한동훈이 꽂아놓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반란의 세력,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외면을 받는 세력, 그리고 비례대표로 꽂아둔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거고, 당 내도 그렇고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지층 어디에 이제 깃발 꽂을 곳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한동훈이가 이 본인의 논란, 단계 게이트도 이 습습습 그냥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 본인의 논란은 덮고 남의 흠을 들춰내면서 괴롭히는 그런 약간 치졸하고 비열한 부분들이 있죠. 이준석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이 자신을 이제 한동훈을 비판한 보수 성향의 언론인 서정욱 변호사와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강수를 뒀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서정욱 변호사님은요, 지금 법원 내부의 정보망을 이용해가지고 방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한 내용을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께서 본인의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의 방송이 이러하다라면서 또 방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팩트에 기반한 이 서정욱 변호사님은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취재한 진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방송을 한 이 부분을 지금 입막음하기 위해서 전략적 봉쇄수를 편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직접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죄 처벌에서는 한동훈은 또 자유롭다라는 거죠. 이 두 분이 보수 진영에서 오랫동안 활발하게 활동했고 그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데 한동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고소 고발을 당했다라는 건 굉장히 이재명식 그 정치 횡포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카톡 검열을 하겠다라면서 이 제보를 받으면서 이제 고소 고발 남발하고 있는 것과 한동훈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비판을 용납하지 못하는 정치인, 그러니까 그릇이 작다, 그릇이 종지만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가 아닐까 보는데요. 사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언론의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검증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다. 그런데 그 검증을 받지 않고 피하고 무마시키는 그런 치졸함에 비판을 하는 상대를 향해서 전략적인 봉쇄수를 쓴다라는 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보수로서의 품격을 보이지 않는 거. 요거 좌빠진형의 좌빠리들이 잘하는 짓입니다. 이 보수와는 완벽히 다른 행보를 보인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수 정치의 전통적 가치가 뭐냐면 자유로운 토론, 비판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동훈의 태도를 보면 이게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고, 보수 정치인으로 가져야 할 이런 포용력, 대범함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확실하게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죠. 이렇게 묵직하게 참고 참다가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것과 획가닥 이런 느낌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정치적 역량이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니라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과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에서도 평가가 되는데 말이죠.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을 보였던 한동훈은 정치인으로서는 지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고, 이 유승민은 정치적으로 이 회복을 하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 결론은 이 두 사람의 배신의 이력이 정치인으로서의 굉장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결론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날아갈 정치인으로서 탑5에 들기 때문에 그냥 한동훈 이름 걸고 변호사 개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개혁신당으로 들어가서 그래야지 명예라도 좀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로 뒷방 영감으로 김무성 전 의원과 장기 뜨는 건 본인도 원하지 않을 판일 것 같은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요, 대한민국은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